안녕하세요. 내 마음에 꼭 맞는 학과, 내 꿈과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학과를 찾아서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저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왔습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면서요. 마음도 살랑살랑 흔들리기 쉬운 시간일 텐데요. 여러분들 처음 마음 먹은 그 목표 생각하시면서요. 더 마음 다잡고요. 다시 달려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알찬 미래를 위해서요. 대학 입시 전략가이자 EBS 수능교육부의 진로 진학 담당이신 윤윤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윤구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학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데요? 기대되실 텐데 뭐 별건 아닙니다. 네.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즘엔 스마트폰?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노트북. 네. 그리고 집에서는 컴퓨터, 그리고 뭐 가족들과 함께 뉴스? 뭐 이 뉴스. 정도가 정보를 얻는 방법들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네,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전자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이 학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휴대폰, 네, 노트북과 컴퓨터, 그리고 TV라 이거 오늘 왠지 감이 딱 오는데요? 느끼셨나요? 네, 여러분이 지금 이미 보고 있기도 한 이것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준비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추천 수만 가지 정보. 수만 가지 정보가 모여드는 곳. 더욱 얇고, 더욱 편리하게, 더욱 혁신적으로. 다양한 상상력과 첨단 과학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꿈꾸다. 정보와 사람을 잇다.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네, 영상을 보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그쵸?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입니다. 정보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보여주다, 뭐 나타내다 이런 것이잖아요. 네. 그럼 정보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면 정보를 전시한다, 보여주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선생님? 디스플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시하다, 드러내다, 보여주다, 정보를 보여주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PDP나 LCD나 아니면 OLED처럼 인간과 시각 정보를 교환하는 모든 전자장치를 일컫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우리가 늘 접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TV라든지 길거리로 나가면 대형 전광판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정말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그쵸? 생각해보니까 뭐 드라마, 영화, 그쵸? 만화, 심지어는 굉장히 심도 있는 논문 자료까지도 저희가 그렇죠. 정보를 디스플레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이미 얻고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국에는 디스플레이 학과가 몇 개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디스플레이 관련 학과가 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디스플레이 공학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 이런 정도가 있을 거고요. 요 근래에는 융합 디스플레이 학과들이 형성되고 융합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디스플레이 학과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아무래도 오늘날 우린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편리하게 전달할 것이냐가 디스플레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이 분야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주 전도가 유망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학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에겐 정말 끊임없는 정보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보 디스플레이라는 학과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되게 특성화되어 있는 과인 셈이에요. 희소성이 높고 결국은 희소성이 높으니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그 4년제 대학으로는 경희대,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한양대, 경희대, 홍익대 정도에서만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와 관련된 학과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09년도에 경희대에서 개설된 정보전자 신소재공학과라고 있는데요. 이 정보전자 신소재공학과는 신소재를 개발해서 정보전자 디스플레이와 융합하는 형태를 목표로 하는 과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 디스플레이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학생은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로 진학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다양한 공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정보전자 신소재학과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디스플레이랑 융합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말 그 영화에서 봤던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그런 선생님 아시죠? 투명 그렇죠.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완전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네. 단지 네. 다양한 학문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상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학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어떤 신문기사 자료들을 참고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반으로 접는 디스플레이. 얘기들이 훨씬 더 빨리 시장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반으로 접는 디스플레이가 시장에 나오면 매우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으로 접는다는 거죠, 선생님. 시장을 혁신시킬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말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과연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 어떤 것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는지 또 미래에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많은 것들이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는 비빔밥이다.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는 짬뽕이다.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는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 모이고 물리, 전자전기, 광학, 화학 등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완성한다는 점이 상당히 많은 분야의 학문에 걸쳐서 많은 명품 지식들을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첨단 과학의 융합체로서 많은 그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짬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낭만이 흐르는 3월의 한 대학. 여유를 즐기는 학생들 가운데 자연스레 흰 가운을 갈아입고 실험실로 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학생들인데요. 실험을 중시하는 커리큘럼이 그 특징으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실험 수업이 시작되고 졸업 전까지 총 5개의 실험 과목을 이수한다고 합니다.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의 필수 과목은 실험은 모두 다 필수입니다. 학생들이 실험을 하는 그 어떤 장비들이 굉장히 최첨단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험을 한 것들을 밖에 나가서 뭐 기업체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학부 과정에서 그런 실험이 가능하냐, 그런 걸 하고 들어왔단 말이냐는 그런 어떤 놀라움 섞인 그런 반응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또 다른 수업 현장. 이번에는 이론 공부가 한창인데요. 다양한 실험을 위해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광학 등의 이론 역시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다른 학과랑 좀 다른 거는요. 정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물리, 화학, 재료, 전기, 전자까지 다 총괄해서 각각의 그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들을, 지식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그 하나의 분야에 집중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렇다면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는
어떤 과목에 관심 있는 학생이 선택하면 좋을까요? 전자전기 쪽에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물리나 오히려 뭐 회로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공계생이라면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고 또 특별히 뭐 스마트폰이나 TV 같이 가장 친숙한 그런 IT 제품들을 함께 그걸 보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흥미도 쉽게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학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첨단 과학을 융합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어떤 꿈을 키워가고 있나요?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요즘 이 중국의 거센 추격에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거센 추격을 뿌리칠 수 있도록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는 현재 4학년으로서 이제 1년이 남았는데 그간 배워온 디스플레이 전공 지식을 이제 총 정리하고 다시 보습해서 익힌 후에 나중에 이제 현업에 가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을 디스플레이로 바꾼다던가 뭐 거울형 디스플레이 또는 뭐 동구형 디스플레이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디스플레이화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삶을 좀 더 디스플레이라는 게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장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삶에 더욱더 접목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비빔밥, 짬뽕, 백화점, 그렇죠? 네.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학생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과목을 융합하고 접목시켜서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요, 이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가 설립하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와 후반 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이 TV의 두께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옛날 TV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뒤통수가 네, 아주 맞아요, 선생님. 그런 TV의 두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연구와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정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관련 학과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997년 경희대에서 대학원에서 정보 디스플레이 협동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세계 최초로 신설을 한 셈이니까요. 네. 신설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2004년에 학부 과정을 개설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은 얇은 벽걸이형 TV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불과 한 10년 전 그때만 해도 이렇게 TV가 뒤통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거실 한 켠을 차지하고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흑백 TV가 우리나라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출시됐는지 모르시죠? 네, 저는 흑백 TV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네. 예, 우리나라에 흑백 TV가 나온 게 1954년인데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3D TV라든지 아니면 홀로그래피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분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점점 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오늘도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송민근 학생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송민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출연 학생들이 다들 잘생기고 이뻐서 이거 옆에 앉기가 네, 오늘 나와주신 송민근 학생은요, 이뿐만이 아니라 경희대학교에서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 학교 연계 산학 장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내년 1월 맞죠?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 입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취업 축하드립니다. 네. 우선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 과를 선택했는지, 진학을 결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대학을 한 번은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던 도중 수학, 물리, 화학에 대해 관심이 갖고
그 분야에 관한 학과를 알아보던 도중에 네.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라는 학과를 접했습니다. 또한 실험 중심, 현장 중심이라는 문구가 제 마음에 와닿았고 무엇보다 2번의 해외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해외 인턴십 기회까지 그렇죠. 결국은 물리, 뭐 화학, 네, 수학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결국은 물리, 화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학과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진학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어떤 점들이 다르다 또는 어떤 점들이 좀 힘들었다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는 다 일치했던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를 공부하려면은 정말 많은 기초학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고 또한 전공이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전공들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전공들을 시간표에 담아서 수강하는 그런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 전공들을 다 들으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서는 4년 동안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도 궁금한데 4년의 커리큘럼을 살짝 제가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하려고. 네 그럴 것 같으니까 아주 그럼 살짝만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1, 2학년 때는 우선 물리, 화학, 수학과 같은 기초학문 중심으로 배우고 있고요.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OLED, 발광 디스플레이, 반도체와 같은 전문적인 디스플레이 학문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실질적으로 취업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이제 임원진들이 와서 강의하는 디스플레이 산업특강 같은 것도 있고요. 또한 격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창의 설계 이런 과목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네. 많이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선생님 뭐 웨어러블 예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송민근 학생 덕분에요. 정보 디스플레이의 과정,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과정을 쭉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결국 1학년 때는 기초 개념, 그렇죠. 계속해서 기초 개념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만의 특징 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디스플레이 학과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심도 있게 공부한다는 점이 있고요.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왜냐하면은 디스플레이를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야의 기초학문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유기화학 아니면 수학, 물리, 화학은 기본이고 또한 전자회로, 반도체 같은 그런 많은 학문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진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워낙 폭넓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보 디스플레이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경희대학교는 다양한 인턴십을 제공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인턴십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만에 있는 쿤산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국립 엘리트 대학으로 되게 유명한 에콜 폴리테크닉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턴십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폭넓은 전공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말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솔깃하게 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직접 인턴십을 경험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정보 디스플레이다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워낙 최첨단 학문을 연구하는 부분이고 계속 혁신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세계적인 연구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과의 연구 연계를 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그리고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인턴십이 매우 중요하긴 해요. 근데 실제로 프랑스에 가면 불어로 수업을 듣고 해야 되니까 외국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영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깊이 있는 공부 그리고 글로벌한 다양한 실무 경험까지 쌓는다라고 하니까 졸업 후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졸업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송민근 군처럼 이제 국내외에 있는 유명한 디스플레이 업체에 취직하는 것.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진로의 형태일 거고요. 그 외에도 기업의 연구소라든지 뭐 국가연구소라든지 또 요즘에는 교육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요 근래에는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특허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이런 디스플레이 전공을 한 사람들이 변리사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근 군의 동기나 선후배들은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결과 크게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것이냐를 두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학문을 공부하던 도중 회로 설계와 디스플레이 구동 쪽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의 현재 목표는 석사 연계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대학원 석사 과정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한 목표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네. 송민근 학생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곧 사회로 진출 예정인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예비 졸업생들,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고 싶어지는데요. 네, 선생님 그렇죠. 네.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 들어왔을 때부터 목표로 삼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꿈을 이룬 것 같고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는 그냥 저희 학교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면 되는 거여서 딱히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입사를 하면은 이제 다른 학교, 다른 사람들과도 많이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힘들다기보다는 약간 새로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했는데요. 이게 학과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학년 때는 중소기업 인턴십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는 견문 그리고 시야를 더 넓히면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더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디스플레이 R&D 요원으로 종사하고자 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가 가장 힘들었는데요. 면접은 주어진 시간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다 잘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잘 조리 있게 말하는 건데, 저는 그런 압박된 상황에서 말하는 걸 많이 연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설레고요.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인턴을 4학년 때 먼저 조금 해봤었는데요. 그때 느낀 게 사회생활이라는 건 좀 이렇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약간 설레고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게 제 현실적인 목표고요. 사실 회사에서 오래 있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연구하는 분야에서 그래도 이름 한번 남기는 게 제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예비 졸업생이랄까요? 네,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의 그런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의 미래 전망은 그냥 말 그대로 쾌청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 전문 인력이 좌지우지하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정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고급 인력이냐 아니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쾌청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2001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관련 분야에서는 엄청난 수요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쾌청 그 자체입니다. 쾌청. 네, 쾌청이라고 하니까 민근 학생은 그럼 취업 준비할 때 걱정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은 드는데요. 네, 어떤 고민, 걱정이 좀 있었나요? 네. 저는 이번에 산학연계 장학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이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에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좀 많이 해보면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좀 특색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기대되는 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보다는 기대되는 게 더 많았죠? 네,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네, 이제 입사를 해서 실제로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 현장에서 적용된 기술들이 실제로 제품으로 나왔을 때 그때 짜릿한 기분을 맛보고 싶습니다.
짜릿함 오, 예, 짜릿한 기분. 만들어내서 그게 뭔가 퍼졌을 때 정말 짜릿하겠네요. 네, 그런 짜릿함 우리 민근 학생 꼭 네, 맛볼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 오늘 관심이 생긴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준다면요? 네, 막상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많은 기초학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우쳤습니다. 따라서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 입학하고 싶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기초학문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초를 탄탄히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노력은 결과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꼭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상해 줄 것입니다. 아, 그렇죠. 나오는 멋있는 학생들마다 이야기. 이렇게 명언을 하나씩 꼭 훌륭한 네, 정말 멋있는 오늘은 것 같아요. 노력은 결과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네, 송민근 학생의 그런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요. 선생님, 어떤 학생들이 좀 적성이 맞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송민근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수학이나 물리, 화학이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화학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보 디스플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자공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공학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도 지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원할까? 해도 될까? 뭐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은데 TV를 쳐다보다가 TV 프로그램에서 재밌는 게 하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저 프로그램이 어떻게 저 화면에 나올 수가 있지? 라고 궁금해했던 학생들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궁금했죠? 네, 궁금해요. 아, 그렇군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요.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또 미래에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구현하고 싶은 뭔가 영화 같은 그런 현실이 있다면요.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든 과목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자신이 상상하고 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할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실제로 만드는 힘,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힘겹게 노력하고 있는 그 책상 바로 위가 아닐까요?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요. 더욱 새로운 학과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윤윤구 선생님 그리고 시간 내주신 송민근 학생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